그러니까 시민들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인 거죠. 법안이 요구하는 책임감과 정치적 발언 수위에는 논리적 괴리가 발생한다.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지성스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자동화 블로그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하는 중이고, 뭔가 컨텐츠적으로 쓸만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유튜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 유튜브가 어디냐, 제일 유튜브가 잘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게임 분야에는 어디, 뭐는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실시간 동접자 순위를 보면 지금 보시면 정치 분야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동접자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IT 유튜버지, IT 중에서도 지금 M8엔 자동화를 전문하는 유튜버지, 이게 정치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 컨텐츠를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식견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 여기 시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IT 유튜버로서 이 정치 컨텐츠를 어떻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IT 유튜버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자동화나 구독자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걸 목표로 하는 유튜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지켜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내가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떠올린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1984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1984 되게 오래된 소설인데, 이게 1900 몇 년도 나온 소설이지? 조지 오웰이 1949년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게 써진 게 1948년인 거였죠. 그러니까 49년도에 발표됐으니까. 여기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4에는 약간 독재자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막 거기 소설의 어떤 장면들에서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초상화가 막 지켜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암울한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와서는 AI를 통해서 그게 구현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 어디서나 우리를 다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지금 현재 기술이 시민들만 감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나? 우리도 정치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같았으면 이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동화 기술을 익히고 나니까 AI를 활용하면 그게 좀 더 손쉽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텐츠로도 괜찮으려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름하여 그냥 스피치 체커.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들은 우리나라 특성상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다루게 되고, 대부분 뉴스 매체에서 다루겠죠. 뉴스 매체에서 다루게 되고 다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잘 찾아보니까 국회에도 API가 공개돼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이 그 국회 속기록으로 모두 기록되고 있고, 그 기록된 데이터들이 모두 무료로 공개됩니다. 여기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국회 API거든요. 그게 오픈 API에 들어가 보시면 국회의원들의 기본 정보부터 위정 활동들, 또 뭐 본회의 회의 내용, 그리고 회의 각각 그 소회의들 있지 않습니까? 소회의들에 있는 정보, 그 대화 내용들, 회의한 내용들도 모두 다 속기록으로 공개되게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든 워크플레이어가 지금 보고 계신 이거예요. 피치 체커라는 이름을 그냥 가제로 붙여놨는데, 뉴스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국회 API에서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기본 정보하고 이제 법안 발의 내역들을 수집하게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AI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 예전에 했던 발언과 법안 발의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라는 판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은 보고서 형태로 해놨는데, 나중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영상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제가 앞단에서 만들었듯이 만들어서 어떤 SNS나 뭐 여기 플랫폼들 통해서 배포할 수 있겠죠. 전에 했던 발언과 현재의 스탠스가 달라졌다라는 걸 단순히 비교하는 AI 워크플로우인 거예요. 국회의원 정보와 법안 발의 내용만 있는데 추가로 더 붙일 수도 있거든요. 속기록 내용들을 다운받아가지고 AI가 분석하게 하고, 또 영상 회의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도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분석하게 해서 그 대화 내용들 다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발언만 모아가지고 AI한테 분석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과거 내역들과 비교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 했던 말이 다르다. 그러면 AI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뭐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이랑 속기록을 뺀 이유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양이 엄청나요. 텍스트 양이 엄청난 걸 또 저 같은 개인 PC에서 그걸 분석하는 게 조금 사양이 좀 안 맞습니다. 나중에 좋은 컴퓨터를 사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뉴스 정보도 제가 뒤에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뉴스 정보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뉴스를 전문으로 공급해주는 API가 좀 쓸만한 게 없어요. 그 부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뉴스를 수집하는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뒤에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M8N에 When Chat Message Received라는 노드를 붙여놨어요. 여기 하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채팅을 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요 노드 When Chat Message Received, 이 그 트리거를 사용하면 옆에 채팅창처럼 이제 M8N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 뒷단에 AI 에이전트 붙이고 간단하게 뭐 기능 노드를 붙여가지고 AI 에이전트 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를 웹페이지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텔레그램이나 그런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은 참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바꿔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각각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체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겁니다. 정당과 상관없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돼 있죠. 국회의원 이름이 1번 번호가 강경숙 국회의원님이시고, 아이고 누군지 알고 싶진 않고, 강경숙님이시고 조국혁신당 분이시네요. 비례대표시고,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제일 먼저 강경숙님의 정보를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강경숙님을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제가 채팅창에 강경숙 이렇게 치면 강경숙을 입력을 하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뉴스 리서치라는 노드가 있죠. 이거는 HTTP 리퀘스트 노드인데 제가 뉴스를 수집하는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Fast API라고 손쉽게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파이썬의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 서버로 M8N에서 정보를 보내면 이 서버에서 자동으로 뉴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제이슨 형태로 M8N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서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영향은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뉴스 기사들을 모두 수집해서 요약해가지고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M8N 파일즈라고 맥 내부에 저장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지금 4개의 폴더를 만들었고, 그 4개 폴더 내용들이 자동으로 여기 수집돼서 저장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보 양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모순점에 요약할 만한 텍스트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렇게 깔끔한 리포트가 나오게 일단 만들었는데, 지금은 HTML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분을 한번 해볼까요? 별로 강경수 의원님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나 봐요. 그럼 다른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원 목록에서 강경수님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2번인 강대식님을 한번 해볼게요. 강대식님 뉴스 정보를 수집해서 뉴스 정보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뉴스들을 다 검색해서 그 뉴스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부분만 다 수집하는 부분인 거예요. 10개의 정보만 가져오도록 해놨고, 그 안에서 또 최대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컴퓨터가 힘들어합니다. 이게 녹화하는 게 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나 봐요. 다 돌리고 나서 녹화를 해야 되나? 일단 끊고, 그래, 끊어야 되겠다. 끊고. 네, 지금 아까 컴퓨터 팬이 너무 많이 돌아와가지고 일단 껐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국회의원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AI가 보고서를 제대로 생성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을 한번 교체를 해봤고요. 일단은 다 저장을 합니다. 그 AI 에이전트에게 법안 발의 내용과 예전에 국회의원의 발언하고 상충되는 점, 혹은 말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HTML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준 거죠. 굳이 이게 HTML 파일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인 정보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 거는 강대식 국회의원님이시고, 기본 정보는 이렇습니다. 어이구, 와, 엄청 뭐가 많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막 뭐 학력이 엄청난 분이시네요. 학력부터 해서 경력도 엄청나시고, 지금 21대부터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대구서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뉴스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관련된 강대식 의원님의 뭐 발언들, 2월에 뭐 가치 이전 방안에 대해서 실무 합의했다, 뭐 이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강대식 의원님 이름과 함께 뉴스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는 거죠, 문장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프롬프트를 개선하면 좀 더 개선할 가치가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테스트 버전이니까. 그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 이런 법안들을 주로 발의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일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고, 뭐 법사위에도, 법제사법위원회도 가시고, 국방위원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바쁜 정치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 이렇게
법안 말이 내용과 요구한 뭐 최근 뭐 이렇게 논리적 괴리가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직접 볼 수는 없으나 법안이 요구하는 책임감과 정치적 발언 수위에는 논리적 괴리가 발생한다.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해 주네요. 법안 발의하는 정치인 현재 정치적 행보와 공적인 의무 수행의 신뢰도 측면에서 데이터에 기반의 분석을 필요함을 지시한다.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AI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데 논리적 괴리가 있다. 말과 뭐 법안 사이에 논리적 괴리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하네요. 좀 무섭긴 합니다. 되게 뭐라 해야지? 사무적인 발언으로 냉정하게 차갑게 딱 말하니까 재밌네요. 네, 이상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게 재미있네요. 국회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지금 여기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에는 빠졌지만 속기록이라든지 대화 내용도 회의 내용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PDF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 저장한 다음에 AI로 그 해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들을 모두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하고 또 영상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영상도 최근에 AI한테 학습시키면 그분의 발언만 뽑아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촘촘하게 만든다면 지금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도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컴퓨터, 거의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 정도? 뭐 유튜브 쇼츠 이래가지고 뭐 언제 이런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이 오늘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쇼츠를 만드는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이런 내용입니다를 갖다 AI를 통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쇼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AI를 시키면은 저는 또 이미 자동화 업로드 시키는 기술도 있으니까 그거를 접목시키면 좀 더 개선된 버전의 국회의원 감시 빅브라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과 돈과 자본과 그런 걸 투자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저랑 좀 안 맞기도 하고 정치를 다루는 게 어쨌든 재미로 한번 좀 무섭네요. 재미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재밌는데 그래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한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 된다는 걸 그냥 확인한 정도고 만약에 콘텐츠 잘 되면 속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기록을 모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니까 AI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제 어쨌든 오늘은 재미로 만들어본 프로젝트 국회의원을 감시한 빅브라더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음엔 또 뭘 해봐야 될까요? 다음에는 지금 제가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영상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영상 찍고 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조금 예전보다는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제 부족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 마지막에도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은 재미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 아껴드리는 워크플로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이게 어려워. 이게 현실적인 장벽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뭐 핑계는 그까지 하고 다음에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동화 워크플로우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스였습니다.